안녕하세요. 의사가 읽어주는 피부 교과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챕터 1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피부 조직 병리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여러 가지 조직 검사 방법과 염색 마커들 그리고 조직 소견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늘은 조직 검사 방법과 마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병리 조직 검사입니다. 검사 과정은 먼저 피부 생검을 하고 조직 표본을 제작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피부 생검은 펀치 바이옵시, 쉐이브 바이옵시, 인시저널, 익시저널 바이옵시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펀치 생검은 가장 표준적인 생검 방법으로 가능한 깊게 지방층까지 포함하여 생검하게 됩니다. 쉐이브 바이옵시는 최소 유두진피까지 포함하고 상부진피에 국한된 변변의 검사에 유용한데 깊이 못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부 절개 생검, 임시저널 바이옵시는 깊이 들어갈 수 있어 신부진피나 피하지방층의 결절, 지방층염을 관찰할 때 유용하고 이때 흉터를 안 남기기 위해서는 상처의 장축이 피부의 자연주름선과 평행한 것이 좋습니다. 익시저널 바이옵시는 비정형적인 색소질환이나 병변 가장자리 부위의 관찰이 필요할 때 완전히 드러내는 용으로 사용하게 되고 주로 흑색종이나 디스플라스틱 니부스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염색 마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염색은 H&E 염색인데 이 외에도 특수 염색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PAS 염색입니다. 중성 점액 다당류를 함유하고 있는 점액 단백질이나 글리코겐 등의 다당류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이때 곰팡이나 효모의 세포벽이 중성 점액 다당류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PAS의 양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시안 블루 염색은 산성 점액 다당류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고 이때 pH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pH 2.5는 산성화 점액 다당류 그리고 pH 0.5는 더 강한 황산화 점액 다당류를 보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김자 염색 방법은 비만세포를 염색하기 위해 사용되고 이때 이 비만세포의 과립이 염색을 띠게 됩니다. 베르호프 감 깁슨 염색과 핑커스 애쉬 놀세인 염색은 탄력 섬유를 염색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때 블러드 베슬이나 렁 카틀리지 등 엘라스틴이 풍부한 질환에서 엘라스틴 파이버가 감소했을 때 이를 발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폰터나 마슨 염색은 멜라닌의 흑색으로 염색되기 때문에 점이나 흑색종 같은 질환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 닐슨과 파이트 염색은 마이코박테리움, 특히 결핵균을 찾는 데 사용되고 나균이나 에이티피컬한 마이코박테리움을 찾는 데는 파이트 염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역형광 검사입니다. 그림 2-2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광물질을 띤 마커를 이용한 염색 방법이고 자가면역 질환, 즉 자가항체를 갖는 질환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검사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피부나 점막에 위치한 면역반응 물질을 직접 검사하는 직접 면역형광 검사법과 혈청 내 순환항체를 검사하는 간접 면역형광 검사법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음성이 자주 나오는 검사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병변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가면역 수포 질환의 경우에는 병변의 인접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고 더마타이티스 헤르페티포미스는 면역 반응이 국소적이고 비연속적이기 때문에 유두진피에 좀 더 넓은 부위를 포함할 수 있는 면도생검이 유용합니다. 그 외에 자가면역이나 염증성 질환에서는 병변 부위에서 생검해야 하는데 홍반 루푸스는 적어도 2-3개월 된 병변에서 시행해야 하고 혈관염의 경우에는 발생 24시간 이내의 병변에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역조직 화학검사입니다. 이 검사법은 특정 표지자를 타겟으로 하는 염색법으로 주로 종양세포를 진단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상피 표지자는 상피 종양을 감별하는 데 쓰이는데 첫 번째로 케라틴에 대한 항체는 상피 종양과 비상피 종양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때 CAM5-2는 Stratified Squamous Epithelium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피의 양성이기 때문에 평평세포암에서는 대개 음성인데 피지섬암에서는 양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CK7은 유방 및 유방외 파제트병의 확진에 유용하고, CK20는 머켈세포에서 발견되는 특이적 표지자로 따라서 머켈셀 칼시노마를 진단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BER-EP4는 대부분 상피세포의 양성이 있는데 평평분화를 보이는 세포에서는 음성이기 때문에 베이절셀 칼시노마에서는 양성이지만 편평세포암에서는 음성입니다. 다음으로는 중간엽 표지자입니다. 중간엽 기원인 근육과 혈관을 타겟으로 하는 표지자로 첫 번째로 비멘틴을 보시면 중간엽에서 유래되는 거의 모든 종양의 양성이기 때문에 중간엽 종양에서 다른 표지자와 함께 패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육에서는 데스민과 SMA가 쓰이는데 데스민은 근육 기원인 대부분의 세포에 존재하고 SMA 스무스머스 렉틴은 근육 세포에만 양성이고 골격근에는 반응하지 않으므로 이를 감별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D31은 내피세포 분화에 대한 표지자로 혈관 종양에 민감한 표지자입니다. CD34는 대부분의 헤마토포이에틱 프로제니터 셀에서 발현되는데 이때 피부 섬유종과 용기 피부 섬유 6종을 감별하기 위해서 CD34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D240는 림프관 내피 표지자입니다. 다음으로는 신경 내분비 표지자입니다. NSE의 경우 신경 내분비 세포, 신경 내분비 종양인 머켈세포암에서 양성을 보이는데 악성 흑색종이나 다양한 종양에서도 양성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별을 위해 크로모그라닌과 시냅토파이신이 더 추가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멜라닌 세포 표지자입니다. S100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는 멜라닌 세포, 랑가완스셀, 에크린과 아포크린셈 등 다양한 세포의 양성이기 때문에 감수성이 높은 반면 특이성이 떨어지므로 패널로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HMB45는 원발성이나 전이성 흑색종에서 염색이 되는데 이 외에도 양성 멜라닌 세포 질환에서도 양성을 보이기 때문에 양성과 악성을 구분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헤마토포이에틱 표지자입니다. 피부 림프종을 확인할 때 사용되고 그 기원을 찾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CD45는 헤마토 림포이드 분화에 대한 표지자로 미분화된 림프종과 암종을 감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외에는 림프종의 기원을 찾는 데 쓰이는 표지자로서 첫 번째로는 CD2357은 판 T셀에 대한 표지자고 CD20와 CD79A는 판 B셀에 대한 표지자입니다. 그리고 CD68은 히스티오사이트와 매크로페이지의 양성을 보이고 CD1A는 모노사이트 유래한 모든 세포에서 양성을 보이는데 따라서 덴드리틱 셀과 랑과안스 셀의 표지자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이는 랑과안스 셀 히스티오사이트를 진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가지 피부 염색 마커에 대해 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조직 소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